강원도 강릉, 소량기 가득한 만월산 자락에 위치한 현덕사. 1999년 현종 스님이 농가를 사들여서 창건한 사찰입니다.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작지만 넉넉한 품을 지닌 사찰인데요. 자연과 동물,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작은 산사 현덕사의 주지 현종 스님은 문턱이 낮은 사찰을 지향하는데요. 그 따뜻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현덕사에서는 조금 특별한 49제를 봉행합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 걸리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49제입니다. 사람을 위한 천도제를 지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과일과 떡, 차를 올립니다. 17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의 마지막 길을 정성스럽게 배웅합니다. 그 사바 세계 남성 부주 동양 대한민국 강원도 강릉시 영곡면 삼산리 마늘산하 현덕사 청정기 술대도.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가족들을 반겨줬던 걸리. 걸리가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온 이들에게 반려동물 걸리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던 가족인데요. 우연히 동물 천도제를 지내주는 사찰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가족들은 걸리를 위해 기꺼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17년 동안 같이 살았던 강아지 천도제 지내러 왔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이 현덕사 스님께서 TV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봤는데 그때도 저희 아기가 조금 아파가지고 만약에 무지개 다리를 걷는다면은 저렇게 한번 가서 찾아뵈는 게 어떨까, 그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은 이별은 없습니다. 특히 사별은 더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데요.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아서 판로스 증후군을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사람들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를 잃었을 때와 맞먹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여전히 그 슬픔을 이해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혼자 삼켜야 하는 슬픔은 남겨진 이들을 더 괴롭게 하는데요. 정성스럽게 지내는 반려동물을 위한 천도제. 망자에게는 등불이 되고 남겨진 이들에게는 슬픔을 갈무리하는 치유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됩니다.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진지하게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진심으로 빌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조금은 놔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은 생겼습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아이가 좀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갔다는 그런 믿음 같은 게 생겼다고 할까요? 오래전부터 현덕사에서는 동물들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의 마지막 길을 현덕사 주지 현종 스님께서 지켜주고 계신데요. 스님은 왜 동물을 위한 천도제를 지내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봄마 되면은 제비들이 와가지고 새끼를 이제 쳤다 그러죠. 그 새끼가 빨랫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툭 친 게 20마리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죽는 것을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 있거든. 그 기억을 계속 살아오면서 내내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 잘못된 그 마음을. 근데 절에 출가를 해서 보니까 7월 백중 때 제사를 지내. 위패를 모셔놓고. 그때
퍼뜩 생각하기로 나도 그 내가 죽인 제비를 새끼 제비를 제를 지내줘야 되겠다 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 현덕사를 하고 나서 그게 26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7월 백중에 조촐한 단을 차려놓고 그때 이제 위패를 썼어요. 어떻게 망 합천 제비 영가 그 현종 기부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게 됐습니다. 스님이 동물을 위한 천도제를 지낸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은 물론 로드킬이나 산불로 생명을 잃은 동물들, 또 신약 실험용으로 생을 끝낸 쥐를 위한 위령제를 올린 적도 있는데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현종 스님은 사람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동식물들을 위해서 지금도 매년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년 10월 달에 셋째 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현덕사 동식물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죽어간 그 동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어저께 오시면서도 보셨겠지만 그 길가에 그 차에 치여 죽은 그 동물들이 무수히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날이 따시지면 봄 되면 더 많아집니다. 근데 그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죽은 그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 그 영혼들을 현덕사에서만이라도 저만이라도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년 10월 달에는 그렇게 단을 잘 차려서 그 기도를 해서 축원을 해서 그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오대산 자락 만월산 솔숲에 자리한 현덕사는 동물과 식물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평화로운 곳인데요. 현종 스님이 현덕사를 창건할 때 이곳에 먼저 살고 있었던 이들을 내치지 않고 모두 품었습니다. 현덕사는 제일 처음에 저보다 그 강아지가 먼저 와서 살았었어요. 절집마당을 제 집처럼 여기고 뛰어노는 이 녀석들도 어엿한 현덕사의 식구들입니다.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이들을 내칠 수가 없어서 또 새로이 찾아온 인연을 외면할 수 없어서 스님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스님과 인연을 맺게 된 동물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현덕사 그 식구가 가을이라는 강아지가 지난 가을에 왔고, 그래서 이제 가을에 왔기 때문에 가을이에요. 또 지난 봄에 그 길고양이 그 애기, 아주 갓난 애기를 포행하다 만났어요. 산책하다. 만났는데 그걸 두고 버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향한 따뜻한 시선이 스며있는 곳, 현덕사. 주말이면 템플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방문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매주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데요. 현종 스님이 그들을 따스하게 맞아줍니다. 어디서? 예, 오세요. 이리 어디서? 지금 요 가방을 놓고 짐을 풀어놓고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무슨 옷? 템플복으로. 그 오늘은 이제부터 반 출가인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현덕사로 출가하신 거예요. 그래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에 짐을 푸이소. 예. 1박 2일 혹은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스님은 이 인연의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현덕사를 찾아온 사람들을 위해 스님은 환영 커피를 준비합니다. 커피로 유명한 강릉 지역에 있는 사찰이어서 그럴까요? 절집에 가면 을에 내어주는 차가 아니라 커피를 준비합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경내에 퍼지자 사람들의 발길은 저절로 스님이 계신 전각으로 향하는데요. 절집에 와서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의 발걸음은 벌써 느긋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커피 잔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종 스님은 현덕사를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직접 원두를 볶아 커피를 내려주는데요. 커피잔이 아니라 찻사발에 담아줍니다. 그 사실은 예전에 이제 커피 한 세트는 잔이 5개뿐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 이방임에도 사람 6, 7명이 같이 마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커피잔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발로 마셨어요. 옆에 있는 사발로 마셔도 보기에 커피잔보다 훨씬 더 좋더라는 거. 이 두 손을 받쳐서 공손히 먹는 게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고 또 커피 음식에 대한 또 예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커피잔이 부족해서 임기응변으로 찻사발을 사용했는데요. 잔이 달라지자 커피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일단 두 손을 다 감싸서 이렇게 마실 수 있어서 차가운 손이 따뜻해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는 일회용 컵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이렇게 사발로 먹으니까 맛이 굉장히 더 부드럽고 뭔가 깊은 맛이 났던 것 같아요. 향긋한 커피 한 잔 앞에 놓고 스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겹습니다. 분주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은 느긋하고 평화로운 시간인데요. 사발에 담긴 커피가 손을 따뜻하게 하고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커피 마시면서 제가 주로 3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3가지. 이제 첫째가 인식하지 말고 나무고 베풀고 살자는 거. 제가 이제 그 진주의 그 유명하신 분 어른 김장하 혹시 아시나요? 네, 이름 성함 들어. 예,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봤거든요. 주스면 그만이지 않은 책. 그분의 일생은 열심히 사셔가지고 그 번 돈을 억수로 많이 번 돈을 또 억수로 다 베푸셨다는 거. 그래서 제가 자기 돈 이야기할 적에는 자기가 쓴 것만 자기 돈인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지가이고.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을 것 같아. 왜?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다 썼을 것 같으니까. 다 줬으니까. 향긋한 커피와 삶을 돌이켜보는 조용한 대화 속에 절집의 시간은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모든 절집이 다 그렇듯이 현덕사의 하루도 새벽에 시작됩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도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예불에 함께했는데요. 부처님께 예경 올리며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BTN 불교 TV에서 제작한 나를 깨우는 108배를 통해 새벽 예불이 끝나고 이어진 108배. 나를 낮추고 또 낮추는 108번의 참회를 통해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돌이켜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갑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믿고 살아온 죄를 참여하며 절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나란 멋에 살건만은 이 몸은 언젠가는 한줌 죄가 아니리. 묻노라 주인공아 어느 것이 참 나인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고. 고요히 앉아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봅니다. 바쁘게 사느라 미처 살피지 못했던 마음을
비로소 챙겨보게 되는데요. 108배에 이은 짧은 명상 끝에 스님은 한 편의 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경림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를 읽고 들으면 그 사람도, 듣는 그 사람도, 읽는 그 사람도 곧 그 시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시인처럼 산다 그랬습니다. 시어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그랬어요. 쌓으면 무너지고 무너지면 또 쌓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내 안에도 큰 돌, 작은 돌, 모난 돌, 둥근 돌이 쌓였다. 이 공양이 어디서 내 덕행으로 바뀌가 그렇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이 영을 지탱하는 약으로 하라.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했습니다. 108배와 명상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닦았으니 이제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신기합니다. 특별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소박한 찬에 밥일 뿐인데 절집의 밥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후다닥 먹던 평소의 습관을 내려놓고 천천히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명상하듯 공양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났지만 몸은 훨씬 가뿐하고 상쾌합니다. 공양을 끝내고 다 같이 포행에 나섰습니다. 현덕사 주변의 숲길은 보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걷기에는 더 좋습니다. 솔숲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모녀가 팔짱을 끼고 모자가 두 손을 꼭 잡고 걷는 이 시간은 절밥을 닮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순간이지만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 떠올릴 때마다 미소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 현덕사 오는 사람들은 저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 도해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덕사 와서만이라도 이 흙을 밟고 또 흙냄새를 맡고 이게 또 이 강원도는 특히 소나무가 많습니다. 소나무 향이 좋거든. 그리고 그걸 느끼라고 그 포행을 합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흙의 감촉, 코끝에서 느껴지는 소나무 향, 손에서 느껴지는 가족의 온기, 더없이 행복합니다. 강릉도 처음이고 템플도 처음이기도 하고 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블로그로도 몇 번 찾아봐서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와서도 좀 괜찮았고 재밌어요. 울창한 숲처럼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따뜻하게 품어주는 현덕사. 늘 그렇듯이 좋은 시간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데요. 꿈결 같았던 1박 2일의 시간을 기억 속에 잘 갈무리합니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불면증이 좀 있었는데 근데 여기 산세도 너무 맑고 해서 잠도 잘 오고 이제 또 새벽 예불 시간이 되면 이제 스님께서 목탁을 두드려 주시는데 이제 그걸로도 되게 산새 소리도 들으면서 되게 맑게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맑은 공기에서 오늘 새벽 종이 울리니 너무 그 소리가 아름답고 부처님께서 법으로서 저희들을 불러주는 것 같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짧은 출가를 마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산문을 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입니다. 물론 떠나는 사람도 배웅하는 스님도 이별이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올 때는 되게 좋았거든. 그리고 이제 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서운하다. 또 이제 헤어져야 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먼 길 조심히 가시고 또 가셔가지고 또 열심히 사시다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오세요. 또 현덕사는 항상 이렇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라도 오면 이렇게 반겨줍니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 먼 길 조심히 가 있어. 예. 예. 스님은 언제나 이곳에서 현덕사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찾아오는 일을 반겨주고 돌아가는 일을 배웅하는데요. 모두가 떠나고 다시 스님만의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현덕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푹 쉬었다 가라고 말해줍니다. 쉬다가 심심해지면 책을 꺼내 읽어보라고 당부하는데요. 책 읽기의 즐거움과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스님은 마음속에 작은 원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덕사는 그 방마다 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템플 스테이관을 잘 지었습니다. 그 스테이관의 방 한 칸에는 시집만 채우고 싶어요. 시집. 그 시집을 누가 물어봤어요. 몇 건을 채울 건데요. 그래, 10,000권을 채우고 싶다고. 10,000권. 그게 그게 시말이라 그러죠. 그 시말은 다 곱고 고운 거예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시어를 되뇌이게 되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자기도 시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현덕사 왔다 간 사람은 다 시인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가 있는 방, 그러니까 시방을 만들 겁니다. 아름다운 시어가 머무는 현덕사엔 생명에 대한 자비심이 가득합니다. 스님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가을이와 함께 포행을 나서는데요. 아직 어린 가을이가 어리광을 부리면 쓰담쓰담 달래주며 가을이의 발걸음에 맞춰 속도를 조절합니다. 가는 길에 쓰레기가 보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워서 갑니다. 내가 정성을 쏟아 관리하는 만큼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보존이 돼야 되겠죠. 자연 환경이. 지금 어제 아랫게도 계속 저는 산책을 계속 하는데 요즘 멧돼지 흔적이 없어요. 산이 텅 빈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하고 싶어서 그게 저는 자연 보호주의자, 환경 보호주의자입니다.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자연 없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꿈꾸는 현덕스님. 현덕스님은 그런 세상을 위해서 현덕사를 큰 절이 아닌 작은 절로 지켜가고자 합니다. 저는 그 현덕사는 누구라도 올 수 있는 자. 그런데 이제 뭐 큰 절에 가면 큰 사람이 가야 대우받습니다. 큰 사람 가야. 근데 현덕사는 그 예쁜 마음만 가져오면, 선한 마음만 가져오면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작은 신심이라도 부심을 가져온다면 누구라도 다 이렇게 한영이라는 거. 누구나 환영해주는 작지만 넉넉한 도량 현덕사. 현덕사 주지 현종스님은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품어줍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안락하기를 바라는 현종스님의 푸근한 마음과 지극한 기도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요. 그 시작은 나를 닦는 것입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다심이 청정해지고 다심이 청정해지면 온 세계가 청정해지기 때문입니다.